봤습니다만, 저는 더 프런드 타임즈의 주필 전문입니다. 제가 또 그러면서 시청 앞에 가면 분향소가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자들 분향소가 있는데, 제가 관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2년 이상 우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오는 다른 보상이 되지 않고 그 피해자들은 지금도 아주 힘든 상태에서 좀 지내고 있거든요. 오늘 마침 여기 촉구대 개최를 하셨는데 정말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어떻게 있으신지 저도 궁금하고 또 피해자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특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국민들의 고통스러움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인이 같이 공통적으로 겪은 아픔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원인 규명이 안 됐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느 정부를 어느 단체를 이렇게 우리가 진상규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입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느냐 하는 규명을 해서 그 발생지 근원지를 찾아서 거기에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건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선서했죠. 저희도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정부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정부가 재정 지원을 못 받는 예산대가 항상 상황이니까 이 발생 근원지를 찾아서 진상을 규명해서 만약 근원지가 중국이라면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는 우리하고는 뭐 훌륭한 교육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뭐 눈에 보이는 뭐 전쟁도 아니고 또 다른 뭐 천재지변도 아니고 소리 없이 파급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대책을 잘못했다 이거죠. 후속 대안을.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점들을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정부에다가 그런 점들을 잘못됐으니 아까도 우리 스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세월호 이런 걸 빗대지 말고 관계없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돌아가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부로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충분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우리 이희교 진상규명위원장이 계신데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해서 정부 측과 이제 참고를 통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속도로 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일에 이제 도와주신다니까 저희들이 강력한 그 로드를 가지고 이 정보가 팁을 해서 또 이제 우리가 그 중국과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당한 뭐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지원도 좀 받고 후원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저 분향소가 시청 앞에 있는데 또 너무 시청 올라오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거의 4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전국 각지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동남아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도 못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가 부족 대책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시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게 응당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메모리얼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확실한 그 로드맵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분께서 한 번 더 혹시 또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는 코인연이 돼가지고 코로나 백신 피해자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단체들도 같이 단체가 지금 2개 있고 우리 제가 아는 거는 같이 좀 연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서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희생자 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치 이념, 종교를 초월해야 됩니다. 온 국민의 아픔입니다. 이 온 국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전쟁을 겪어도 보면 됩니다. 이 전쟁은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의료 시스템만이 이제 꼭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대응하는 방법도 틀렸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고쳐서 앞으로는 또 이런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재정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 분향소 그때 말들이 많았는데 그건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폐쇄시키고 그야말로 엄중한 이 지원을 받아서 매물을 밖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가 정말 시신도 못 보지고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는데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집 가까운 곳에 마련해 둬야지 시골에서 서울까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편의라도 봐줘야만 그 가장을 잃은 또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 위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준비할 겁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을 가볍게 손에 가운데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살예방의정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홍춘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잊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정말 좋은 선례로 남기셔야지만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생겨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저희들도 함께 힘이 닿는 데까지 보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총재님과 위원장님께서 각각 한 말씀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사의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의 메시지로 두 분이 각각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게 대비해서 항상 지도청도 있겠습니다만 일상 찍을 때 어떻게 모르게 침투하는 정말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만약 감염이 됐다면 어떻게 확산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특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특히 코로나 이 환자를 위한 특별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대비를 하면 아마 초기에 그걸 진압해야지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하고 의논해서 그걸 구성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코로나 희생자, 백신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위무하는 그런 차원과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질병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국가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또 그것이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침범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꼭 국가만이 책임이 아니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가 이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코로나19 희생자 및 백신 희생자 이런 재단에서 앞으로 그런 백신 연구라든지 또는 또 다른 류의 어떤 바이러스 또는 또 다른 류의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질병들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고 어떤 감염 경로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리 대비책을 순수 민간 차원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정부와 잘 협의를 해서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3,500만 분만이 아니라 5,000만 이상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 시스템을 항상 잘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분야만을 더 관심 두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차원이라면 우리 코로나19 및 백신 희생자 단체에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류의 질병들이 또 침범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해서 거기에 관계된 대비책, 다시 말해서 연구소도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성이 바로 이런 데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총재님한테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려두고 싶어요. 우리 그 조직위원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 7, 8개 되는 코로나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정부와 잘 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연구소, 백신 연구소가 되든 또는 그 질병에 관계된 어떤 하여튼 의학 연구소 이런 것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따르고 지금 민간단체가 구성이 됐으니까 여기에서도 뭐 앞으로 발생될 질병, 이런 전염병, 질병에 대한 연구를 지속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의술도 좋아졌으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가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각국이 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써야 돼요. 정부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민간 지원도 받아가지고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내게 흩어져 있는 단체들과 다 규합을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뜻을 모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빠르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체들의 같은 그 뜻을 모으는 것,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분의 옆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윤땡큐 방송의 대표 윤땡큐입니다. 그리고 시사타임즈의 기자입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에는 우한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 병을 만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으로 내보냈다고 그래요. 그때 중국 사람들은 무한정 우리나라를 보냈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피해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에 우리끼리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그 시진핑 씨하고 또 누구하고 둘이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 이걸 보냈다 그런 소리를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도 싶고 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나 혹시 그런 생각이나 의견은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그 발병 장소가 우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지 미국에서 발생 건원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중국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승소했는데 또 20이 남아있겠죠. 근데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건원지가 어딘지 뭐 과연 그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나라가 크니까 중국에서 조그만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뭐 그런 전략을 펴드리겠습니까? 그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규명이 안 되니까 그런 낭설보다는 진실에 가까운 곳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또 그 고통받고 있는
감염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법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정말 정말 친밀하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은 뭐 전쟁도 불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들 연구를 하다가 실수에 의해서 이런 그룹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소문 중에 있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진실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 특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대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점도 우리가 간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중국과는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위원장님도 한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주 뭐 여러 가지 의문 또는 의혹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좀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부족하지만 우리 단체들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결국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 문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자료 수집도 국내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거의 모든 나라가 그 코로나 팬데믹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나라마다 어떻게 대비를 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또 그 후에 사망자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그 보상 체계는 국가에서는 어떤 체계로 했고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를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앞으로 이 단체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할 것도 또한 단체의 임무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전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로 사람을 그 감염 환자들을 많이 내보낼 때 김정은이는 막았어요. 폐쇄 정책해갖고 일부분 못 들어갔다고요. 그런 건 정치적인 문제도 개재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우연의 그 우연한 그 상황이었겠죠. 근데 뭐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를 일부러 한국에 보냈다 이건 뭐 망설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많았을 뿐이요. 예, 중국도 원체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통제가 곤란하겠죠.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또 그런 말씀하신 것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 그랬다면은 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더 큰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의를 제기해서 좀 수집을 해서 우리가 민간단체 정부에서 정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정부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분들, 취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 기념 촬영을 저희가 또 마저 이어서 해야 됩니다. 조직위에 계신 임원분들 계시죠? 코로나 희생자 메모리얼 펑크 조성사업 조직위 모든 임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재해주신 분들도 괜찮으시다면 임원분들 촬영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앉아 계세요. 자, 조직위 임원분들의 사진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요. 뒤에 계신 분 뒤에 계시고 좀 이렇게 이걸로 오시죠. 사인하세요. 코로나19 희생자 및 백신 희생자 정부 신속 지원 촉구 결의대회 행사의 마지막입니다. 조직위분들과 오늘 취재해주신 분들 모두 사진 촬영을 기념 촬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더 몸을 좀 돌려서 잠깐.
선생님 얼굴 적은 데가 안 나옵니다. 좀, 아니, 좀 놔두시고. 이렇게 놓으십시오. 붙어주시고. 조금 더 칼라야 돼요. 왜냐면 조금 더. 얼굴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좋으시고. 선생님. 선생님 좀 더. 아니. 예. 자, 대신에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만 옆으로 좀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카메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나무리에 생각을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여러 것도 촬영할 겁니다.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한 번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파이팅. 예, 한번 파이팅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 더 갑니다. 자, 좋아요.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자, 더 촬영할 게 있을까요? 핸드폰 보내줄까요?